안녕하세요. 성상개미TV입니다. 자, 저번에 HLB에 대해서 영상 한번 올려드렸죠. 근데 이제 HLB 생명과학을 안 올려서 H생명과학에 대해서도 따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HLB만 올리고 HLB 생명과학을 안 올렸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따로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HLB하고 HLB 생명과학이 차트가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따로 HLB만 찍었다가 자 HLB 생명과학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또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전 주식은 수급에 기인한다고 봐요. 우리나라 2,000개가 넘는 주식 중엔 다 어떤 주식은 세력주고 어떤 주식은 세력주가 아니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식엔 그 주식의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주식의 주인이 이 주식을 비로소 움직이고자 했을 때 이 주식은 올라가고 이 주식을 올릴 마음이 없으면 올라가지 않고 또 이 주포들이 매집하는 기간이 길면 그만큼 눌러놓고 오래 기간 매집하는 거고 앞에 일어날 좋을 이슈와 호재를 알고 달리기 시작할 때 또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는 게 원칙이죠. 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시끄럽죠. 무상증자가 도대체 호재인지 악재인지 서로 의견도 많고 분분합니다. 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호재인지 악재인지 저도 몰라요. 그거는 시장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 내일 시장이 열려서 이 주식이 어떻게 반응할지 하루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주식이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장기적으로 추세를 전환한다면 이번에 무상증자 호재가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추세가 악재로 거꾸로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면 이건 악재가 되는 거죠. 그걸 미리 호재인지 악재인지 다 100점 100% 맞출 수 있으면 신이겠죠. 자, 그런 건 없고 이 주식의 추세와 방향 그리고 깨지지 않을 자리는 이 주식의 주인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게 되겠죠. 주식이 하늘 높이만은 솟을 수 없듯이 또 바닥까지 계속 떨어질 수만도 없어요.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는 한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바로 그 주식의 주인들이 잘 지켜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수급 싸움이고 모든 공시와 뉴스는 참고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공시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 하지만 그 모든 게 주식을 정답으로 보기에는 자,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번에 공시를 한 번만 더 챙겨보고 갈게요. HLB 영상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혹시 또 새로 보시는 분들도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LB와 HLB 생명과학이 100% 무상증자를 하였습니다. 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 한 주당 무상으로 한 주의 신주를 발행합니다. 즉, 한 주 가진 신분한테 한 주, 10주 가진 신분한테 10주 주겠다는 얘기죠. 자, 26일날 공시했는데 신주 배정 기준일이 3월 16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늘 4월 1일입니다. 자, 이 무상증자 재원으로다가 HLB가 3,700억 원, HLB 생명과학이 2,800억 원 규모의 주식 발행 추가금을 활용할 계획인데 HLB가 265억 원, HLB 생명과학이 235억 원을 이 중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몇 가지 이슈를 보다 보니까 이익잉여금으로 그 무상증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발행 추가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데 또 이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HLB를 재물을 보면 살짝 적자는 나고 있긴 하지만 적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보통 흑자가 잘 나는 회사들도 이게 보통 주식 발행 추가금으로 자, 재원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HLB 상명과학이 자, 리보세라닉 간암 1차 국내 3상을 진행 중에 있죠. 특히 작년 9월에 항서제약으로부터 국내 판권을 확보한 표적 항암제 파이토니브 유방암이장 3상을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HLB 제약을 자회사로 편입해서 신약 생산 기지도 확보했고요. 또 자회사의 HLB 제약은 최근 GMP 시설을 갖춘 만일평균과 생산 시설을 인수하면서 이렇게 주식이 또 급등하기도 하였죠. 자, 이 리보스나립 등 HLB 그룹 내 항암 생산을 위해 이 CGMP 시설을 갖춘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HLB 제약은 생각보다 또 크게 무너지지 않은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상증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시끄러운데 이 무상증자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아까 말씀드렸지 저는 모릅니다. 단지 시장이 말해주고 이 주식을 지켜주는 주인들이 말해주겠죠. 자, 그거에 관해서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LB의 이 재물을 보면 굉장히 단단해요. 현금류 보율이 1000%가 넘고 부채 비율이 27%입니다. 이 얘기는 회사가 가진 돈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물론 제약주들은 이 R&D 비용이 커요.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게 적자가 크게 나요. 그래서 신약 개발 하나 성공하면 바로 이제
대박이 나는 거고, 게다가 실패한다고 해서 이제 쪽박이나 이런 걸 자는 건 아니지만, 이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원체 크기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이 크게 이렇게 적자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거나 임상 시험을 다 성공해서, 약품을 하나 개발하면, 자, 대박이 나기도 합니다. 이래서 제약주로가 바로 꿈을 먹고 사는, 자, 이런 주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 HLB 생명과학, 이 주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주식의 어떤 좀 섭리 같은 거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주식은 수급에 기인한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근간에 우리 단화를 살펴볼까요? 자, 단화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일봉 차트죠. 자, 왜 뜬금없이 HLB 생명과학 설명하다 말고 단화를 설명하다 깜짝 놀랐죠? 자, 단알이 이 주식을 볼 때 항상 월봉 차트를 먼저 보는데 이 바닥에서 이렇게 다중바닥을 잘 그리고 자, 상승을 잘 하다가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월간 조정을 거치게 돼요. 조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면 사실 이 사이에도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단알이 핀테크 페이코인 관련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이 한 달 전만 해도 쿠팡이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이 다날이나 갤럭시와 모니터리가 이 전자결제 시스템이 쿠팡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지만 주식은 크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러고 딱 한 번 요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요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영상을 찍어드렸고요. 자,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 친구에서 푹 날아간 게 아니고 요렇게 하루 쉬었어요. 그래서 이날 제가 이 하루 쉴 때가 이따가 중은 매수 타점이고, 이날 다날하고 갤럭시 하모니터를 전 이제 집중을 했는데, 자, 갤럭시 하모니터리하고 다날을 사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시연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앞전에도 이 앞에 있는 자, 모든 거래량을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뿔주마에 꼬리를 달았는데, 웅붕으로 길게 달았지만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 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죠. 뭔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생긴 거죠. 자, 그리고 조용히 죽여놓고 있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빵빵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빵 계속 터지기 시작하죠. 대량가 빵 터졌고 쉬었다가 자, 그냥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 단알이 언제까지만 또 이렇게 올라가진 않죠. 충분히 쉬어주죠. 자, 이 상황을 끌고 HLB 생명과학으로 오면 됩니다. 자, HLB 생명과학이 이제 이 앞에 있는 자, 모든 거래량을 일봉에서 자, 다 돌파하는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정도의 웬만한 대량 거래들은 다 돌파하는 초대형 대량 거래로서 이렇게 주식이 거의 하한가를 맞았죠. 하한가를 맞고 다시 한번 자, 추가로 2번 정도 급락했어요. 그죠? 2번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2월 19일 날 이제 HLB 이 회장님께서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굉장히 그 리더십으로서 또는 기업인으로서 저는 참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렇게 나쁜 공시에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악재에 있을 때 회사도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또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방위적으로 주주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살리고자 주주들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 이렇게 주주를 위해서 또 해준다는 게 막상 또 손 놓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자기들의 또 어떤 많은 부분을 희생해서까지 또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맞아요. 저 HLB 직원 아닙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그래서 그 주식이 그 회장님이 노력하는 만큼 바로 추세 전환을 한다거나 상승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냉철하게 이 차트에 관한 상황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건 그렇게 노력하는 이 모습이 보이면서 최저가인 HLB 생명과학이 14,500원을 찍고 반등하고 또 다시 한번 5일선 한장 못하고 또 무상증자 호재와 함께 그냥 갭을 띄워서 올라가 버리게 되죠. 기술적으로 보면 이 갭을 띄운 자리는 갭을 메꾸러 오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갭을 띄웠으면 갭을 메꾸러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알에서 보였듯이 요렇게 대량 거래가 최초에 빵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자, 이렇게 대량 거래 빵 터지면서 올라가게 되면 요렇게 추가로 상승도 하게 되고 요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자, 이제 호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죠. 다날이 그 쿠팡하고 관련돼 있다는 것도 알고, 또 페이코인 같은 이런 그 앱을 또 개발을 해서 그 비트코인을 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걸 시장에서 알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일단 주식이 무너졌지만, 무너졌다기보다 일단 조정이 들어온 거죠. 조정 들어왔다 또 날아갈 수 있고, 중요한 자리 이탈 안 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HLB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모든 걸 다 정해서 하한가를 맞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떨어진 거고, 또 주식이 언제까지 떨어질 수만도 없고, 이제 시장에서 다 알았죠. 악재가 반영될 만큼 반영됐죠. 자, 그 허위공시라는 이제 그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저가를 찍었죠. 여기서 더 나쁜 악재가 뭐가 있을까요? 진짜였다. 공시가 진짜 거짓이었다라는 것밖에 없겠죠. 그럼 진짜 무너지겠죠. 우린 그걸 모르죠. 조사 결과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 함부로 결정을 지면 안 돼요. 이 주식이 이제 반등해서 무상증자 했으니까 계속 날아가다 드디어 추세 전환해서 상한가 찍고 날아갈 거야. 아니야. 저거 진짜일 거야. 떨어질 거야. 모르죠? 그걸 미리 알 수 있으면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이 주식이 깨야 되지 않아야 할 자리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온갖 지금 모든 나쁜 악재는 다 나왔을 때 이 주식이 찍은 최저가가 14,500원이에요. 자, 이렇다면 이 주식이 만약에 그 이상의 돌발 악재만 생기지 않는다면 이 친구는 14,500원을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이 주식은 HLB 생명과학은 사실 그동안 이렇게 꾸준히,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이런 일과 악재들이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긴 했어도 항상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잘 이겨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작년 6월달에 제가 방송을 안 할 때라 또 HLB 생명과학을 관심을 안 가질 때 몰랐지만 어쨌거나 한 달 동안 급락했다가 다시 제대로 반등이 돼서 올라갔죠. 이때도 무슨 일이 있었겠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공시로 인해서 이렇게 60개월 선을 딱 뒤졌습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저 공시만큼 더 나쁜 공시, 뭐 진짜 가짜라든가 뭐라든가 아주 나쁜 공시가 나오면 당연히 이 자리 깨겠죠. 일단 지금까지 나온 모든 뉴스나 공시를 반영해서 최저가를 찍은 게 14,500원이고 누군가가 14,500원 잘 지켜준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이 자리를 이탈한다는 거는 만약에 어떤 뉴스나 공식이 나오기 전에 이 14,500원을 이탈했다는 얘기는 벌써 우리보다 누군가 빠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온 정보보다 더 안 좋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깨야 되지 않아야 할 자리는 깨지 않아야 되는데, 바로 월봉에서 이렇게 60개월 선을 잘 딛고 돌아 나가고 있고, 이 돌아 나가는 가장 큰 이유에는 회장님의 적극적인 해명, 그리고 회사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또 무상증자 같은 이런 좋은 호재, 또 앞으로도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어떤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계속 이렇게 이제 무너지지 않게 막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막고 있는데도 이걸 깼다. 그럼 안 좋죠. 그러니까 대응을 할 때는 철저하게 이 60개월 선 밑으로 밀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더 의미 있게 얘기하면 그 모든 온갖 나쁜 뉴스와 공시와 악재가 나왔을 때도 깨지 않았던 14,5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이렇게 긴 운봉이 떨어졌을 때, 이 주식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알처럼 긴 양봉을 뽑아 올렸을 때 양봉을 다 잡아먹고 내려오게 되면 이제 이 대량 거래에 큰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고 그만큼 주식이 크게 조정을 받을 확률이 있어요. 거꾸로 HLB 생명과학이 긴 음봉을 때렸는데 이 긴 음봉을 한 번에 다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물론 이렇게 차근차근 21선 맞고 떨어지고 갭 메꾸고 돌아 나가면서 이 음봉을 잡아먹으려는 누군가의 노력이 있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이 악재가 이제 더 이상 반영이 되지 않고 이 주식 이 회사가 노력도 하고 저 공시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잡아먹는 모습이 보여요. 이거는 개인들이 잡아먹은 걸 수도 있지만 이 주식을 잘 지켜보는 누군가, 또 이 주식의 주포들이 그 호재와 뉴스를 미리 알겠죠. 항상 정보는 개인이 제일 느려요. 그러면서 이 HL 생명과학이라는 이 음봉의 이 자리를 잡아먹게 돼요. 거꾸로 자, 21선 맞고 떨어지고 돌아 나가고 안착하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또 가지신 분들도 일단 너무 하루아침에 급락을 받았기 때문에 손쓸 틈도 없었을 것 같긴 하지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이 된 뒤에, 즉 이 전 주가 H는 월봉에서 판단해요. 전 주가 H가 월봉에서 전고점이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현구자의 것도 높은 거고, 이렇게 바닥권에 있으면 이제 투바닥 완바닥의 바닥권에 있는 거고, 이렇게 중간쯤에 있으면 이제 추세의 전환을 봐야 되는데, 이 추세의 전환 항상 주봉에서 봐요.
주봉에서 이렇게 5선 돌파해 놓으면 5선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는 이때가 바로 완벽하게 추산이 전환이 된 거고, 최초의 5선을 딱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 들어와요. 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요번에 원래 1월 15일 날 이탈을 하면 사실 이 친구가 위험 신호를 주긴 줬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급락을 맞은 거죠. 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5주선이 따라 내려오겠죠. 이렇게. 당연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 주식이 지금부터 옆으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하고, 더 이상 어떤 악재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자, 옆으로 간다는 얘기는 잘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옆으로 가고, 다시 5주선에 이쁘게 안착, 또 5주선의 돌파와 안착을 딱 해주면 조금 안정권에 있다고 보시는 게 나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결정도 되지 않고 있고, 저 무상증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호재인지 악재인지 몰라요. 하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면 온갖 나쁜 악재에 지금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안 좋다면 그 전에 누군가가 이 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보가 제일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깨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누군가 미리 아는 거죠. 하지만 깨고 내려오지 않고 이 급하게 여기서 떨어지는 바람에 이 매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지 못해도 맞고 떨어지고 5일선 안착하고 여기부터 천천히 완바닥, 터바닥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정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됩니다. 항상 모든 주가 현위치는 월봉에서 보는데 월봉에서 이렇게 급락하거나 아직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게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죠. 하지만 이제 3월 달이고 이 친구가 회복하기 위해선 또 월봉에서 보면 주봉에서 5주선의 회복이 급하듯이 월봉에서 이런 악재를 이겨내고 이 주식의 수급이 살아나려면 바로 이렇게 황금계열선, 20개월선을 잘 안착해줘야 돼요. 이 구간, 20년도 8월 달처럼 이런 구간이 필요한 거예요. 양봉으로 이렇게 하나쯤 돌아서는, 자, 이런 구간들 이렇게 돌아서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안정적으로 돌아서야지만이 이 주식이 이제 괜찮고 저런 공시가 크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모든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은 깨야 되지 않아야 할 자리는 절대 깨지 않아야 돼요. 깨야 되지 않을 자리 깨지 않아야 이 주식이 더 이상 악재가 반영이 안 되어 주는 거고, 또 돌파해 줘야 될 자리는 반드시 돌파해 줘야 이 주식이 더 이상 힘이 있는 건데, 모든 악재에도 주식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반영될 건 반영된 거고, 모든 호재에도 주식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기대감은 다 반영이 된 거죠. 이 주식의 이런 변화는 몇백 년 동안 변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아는 건 아니고 주식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관련된 이 선인들의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이 다 달아봤고요. 항상 좋은 투자, 성공 투자 하시고, 항상 희망을 갖고 회사에서도 전망이동 노력을 하니까 좋은 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